안녕하세요. 전세미 기업사랑TV 북예비입니다. 오늘은 저자 벤 호로위치의 하드싱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창업자는 물론 조직의 관리자에게 교과서로 여겨질 만큼 숨은 명작으로 꾸준히 회자되어 왔습니다. 창업과 파산위기, 화려한 재기와 성공적인 매각, 그리고 새로운 창업에까지 자신이 헤쳐온 악전고투의 과정을 생생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경영의 난제이며 리더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선의 한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의 문제들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가 구축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에서든 소통에 필요한 대화의 양은 신뢰의 수준에 반비례해야 합니다. 둘째, 힘든 문제일수록 많은 머리를 맞대는 게 낫습니다. 위대한 기술 기업을 건설하려면 엄청나게 똑똑한 다수의 인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 두뇌들을 모아놓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낭비입니다. 셋째, 나쁜 소식은 빨리, 좋은 소식은 천천히 퍼지는 조직 문화가 바람직합니다. 실패한 회사들을 조사해보면 실제로 회사가 망하기 오래전부터 다수의 직원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조직 문화의 탓입니다. 그 회사의 문화가 나쁜 소식의 전파를 금기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기업 문화는 직원들로 하여금 나쁜 소식을 나누도록 장려합니다. 사내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사는 빠르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숨기는 회사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좌절시킵니다. 따라서 CEO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뿐입니다. 해결책을 찾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포상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1단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미래를 바라보라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재무계획에 턱없이 모자라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용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CEO의 임무입니다. 2단계, 지체하지 마라입니다. 일단 정리해고를 결정했다면 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말은 새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3단계, 원인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사고가 흐려지거나 조직에 전하는 메시지가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4단계, 관리자들을 대비시켜라입니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아무런 대비 훈련도 없이 그들을 불편한 상황에서 처하게 만들면 대부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5단계, 회사 전체에 알려라입니다. 정리해고를 집행하기에 앞서 CEO는 조직 전체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CEO는 적절한 맥락을 설명하고 관리자들의 운신을 돕는 종합적인 메시지를 임직원 전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6단계, 숨지 말고 모습을 드러내라입니다.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직원들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임원을 해고할 때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임원 해고를 해당 임원의 실패로 보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영입과 통합 체계의 실패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임원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고하고 싶다면 먼저 회사에 맞지 않은 사람을 영입한 이유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알리고 대화를 준비하며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단호한 어휘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해직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임원은 자신의 해고 소식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전체의 균등한 승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모든 주요한 승진을 심사하는 승진심의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입니다. 승진시키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음 단계의 기술 기준에 합당하다고 믿는 이유를 담은 관리자의 소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공정성과 단계별 자질을 보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경영진이 승진 대상에 오른 직원들의 기술과 성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 문화의 진짜 역할입니다. 기업 문화는 회사가 성장해 나갈 때 핵심 가치를 유지해 줍니다. 문화는 일하는 방식의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EO의 책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CEO가 원하는 일을 회사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적절한 기업 문화를 설계해 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특정 영역에서 CEO가 원하는 일을 회사가 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에게 다음의 3가지 주요 특성을 기대합니다.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 설득력 있게 비전 제시하기,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토리텔러임은 분명합니다. 올바른 야망,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비전을 성취하는 능력, 이것은 분명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평시의 CEO, 전시의 CEO입니다. 평시의 리더는 현재의 기회를 넓히고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시의 리더는 달성 가능한 다양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창의성을 장려하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전시에는 총의 탄약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 간역을 맹중시켜야 합니다. 전시의 회사의 생존은 사활을 건 목표를 철저히 고수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피드백의 비결은 진심을 담아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동료들 앞에서 직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매정하지 않게 전하라 합니다. 피드백은 논의의 물꼬를 막는 게 아니라 물꼬를 트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판단에 도전하고 결론에 이르는 요점을 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논의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업 문화가 바람직합니다. 세일즈 책임자를 영입할 때 고려할 사항과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세일즈 팀을 이끌 만큼 충분히 똑똑한가?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사고하는가? 얼마나 훌륭한 세일즈 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업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긴밀한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가 등입니다. CEO는 회사 이야기를 명료하게 그리고 주목하게 해야만 합니다. 회사 이야기는 사명선언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간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니까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이야기가 없는 회사는 대개 전략이 없는 회사입니다. 오늘 전샘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